자, 19번 보실 건데, 여러분 증여재산 2월 과세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예,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그래서 1억 주고 취득하고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누구한테, 갑의 누구? 배우자, 을한테 뭐를 했다고요? 증여를 했어요. 증여. 그러면 이때 증여받을 때 만약에 재산 가액이 5억짜리가 됐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라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예? 그런 걸 활용한다 이거지.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다시 말하면 배우자한테 뭐를 했다? 증여. 왜? 자기가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줬다가 부인이 받아가지고, 그럼 요거 부인은 받았을 때 뭐네요? 취득세 내고 증여세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왜? 얘가 얘한테, 남편한테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6억까지는 증여세 안 내고 취득세만 낼 수도 있고, 중간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증여 그거 빼고 나머지 증여세 냈겠죠. 좋아. 그리고 나서 이제 증여받고 몇 년? 10년. 여기서부터 10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증여받고 10년 지나서 뭐하면? 팔면 정상이야, 정상. 그런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이쯤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 타인한테 뭐 했다? 팔았어요. 예, 뭐 양도. 얼마에 팔았느냐? 10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봐요. 이해가 돼요? 그럼 국가는 무슨 말이냐? 얘가 뭐를 하고 증여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부모 자식이거나 또는 누구? 부부끼리 증여를 했다면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 수도 있으니까 국가가 지켜보겠다. 몇 년 동안? 10년. 작년까지는 5년. 올해부터 개정돼서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려봐서 10년 지나서 팔면 관계없어. 끝. 그런데 10년 안에 만약에 이렇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누가 내? 배우자, 을이 내는 거죠. 예. 10년 지나서 팔던 안에 팔던 얘가 내는 건 맞아.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격 얘가 파는 걸로 계산을 한다. 세금은 누가 내는데? 을이 내는데 얘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날짜나 취득가격을 얘 기준으로. 그럼 봐요. 양도차익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얼마? 10억. 여기에서 본인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갑의 취득,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얼마? 9억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증여세 넣어서 요거만큼 적어지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렇게 났다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양도소득 금액 나오죠.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다르죠. 그럼 보유기간은 증여받고 파는 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 이 사람 기준으로 알아. 이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이렇게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게 다란 말이에요. 다만 이때 요 배우자가 증여받고 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이쯤에 증여한 갑이 뭐 했다? 남편이 뭐 했다면 사망을 했다. 그런 다음에 팔았다면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뜻은 알아.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이걸 뭔데? 잘 보세요. 자, 이제는 배우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을을 뭐라 그래? 받은 사람을 거주자. 거주자라고 불러요. 거주자가 누구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그러니까 거주자가 남자면 부인한테, 거주자가 여자면 남편한테 이거죠. 그래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거주자가 자식으로부터 뭐 받았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팔면 여기 나오죠. 무슨 차익이야 이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요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뭐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다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 양도 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무슨 가격? 취득 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뭐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요 거주자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무슨 기간?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 공제 금액이 다르죠. 이때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한다? 증여한 배우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거주자가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뭐였어요? 소멸.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거 다 알잖아.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을 때 결혼 혼인 관계가 깨지는 건 두 가지죠. 깨지는 거, 혼인 관계가 깨지는 거 뭔데요? 고민하지 마. 이혼하면 깨지잖아. 아니면 죽으면 자동적으로 깨지는 거잖아. 아, 그거잖아, 지금. 예? 혼인의 관계가 뭐 소멸된 경우 그랬죠. 그런데 여기 소멸된 게 이혼한 건지 죽었는지 사망한지 모르잖아. 근데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그럼 앞에 거는 뭐야? 이혼했다. 이거 얘기잖아. 이해가세요? 여기 국어공부 여기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그랬죠? 근데 이혼한 건지 사망한 건지 모르잖아. 요거만 보면. 근데 끝에 뭐라고 그랬어? 사망으로 인한 요거는 요런 경우와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그러면 앞에 거는 이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문은 두 가지 다 뭐한다? 제외한다. 틀렸잖아요. 예?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해. 근데 앞에 이혼한 거 있죠? 그거는 뭐하고? 포함하고.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야지. 맞는 지문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을 하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는 뭐한다? 제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틀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사망으로 인하여 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2월과세 적용 안 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고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자, 몇 년 안에 10년 개정된 거니까 개정되기 전에 물어본다면 5년 이내 이렇게 나오겠지.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2월 과세를 적용한다. 그럼 3번 요거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양도 차익을 뭐할 때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은 취득 가격은 누구의 취득 가격? 각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하면 증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게 거주자죠. 이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 얘기는 증여한 사람의 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4번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뭐한다? 산입한다. 비용으로 들어가서 줄여주겠다 이거죠. 예,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계산하라? 증여한 사람,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이 얘기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이해가세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보세요. 개념이.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 빼면 무슨 차익? 양도차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양도차익이 요게 적어야 세금 조금 내죠.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야? 이거 줄이려면 양도가격을 낮추거나 다운계약서 예?
취득가격을 높게 하면 이게 조금 나오죠. 요런 짓거리를 했다. 이게 부당행위야. 누구랑 했느냐?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에. 친인척이 아니면 그런 거 따지지? 아니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부동산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억에 팔아서 내 맘이지. 부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에 그런 짓을 했으면 그건 부당거래로 본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때 양도가액을 뭐 했어요? 저가 낮은 가격으로 하거나 취득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뭐 초과해서 거래해서 무슨 차이? 양도차익을 줄였다. 누구랑 거래를 해서 친인척 간에 거래를 했어요. 그때는 부당행위로 보죠. 이때 아니 여러분 친인척 간에 거래할 때는 부동산 가격을 싸게 파는 게 정상 아닌가? 그죠?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우리 장인은 빼고, 우리 장인은 나한테 팔 때 제값 다 받을 분이니까 그런 분 빼고는 거의 다가 가격을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무조건 싸게 했다고 부당거래냐? 아니지. 여기 보세요. 차액이 있어요.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야. 이때는 인정 안 하고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하면 친인척이죠. 이때 가로 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 왜 제외입니까? 부모 자식은 부부는 빼라 그랬죠. 왜 빼?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거래는 있을 수 없어. 그냥 뭘로 가? 증여로 가니까 그런 경우 빼고 얘기하는 거야. 매매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 빼면 뭐야? 특수관계인 하면 형제 자매도 되죠. 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도 들어가지.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사위하고 장인도 여기 들어가죠. 예,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강조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시가를 기억 보세요. 시가에 무엇에서 취득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2박 3일 있어도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건 보기를 보는 거야. 보기. 기억이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알아? 이거 공부가 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보니까 초과 비달 둘 중에 하나니까 50% 확률이잖아. 이해가세요? 그럼 부당거래는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하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죠. 이건 부당거래가 아니지. 세금 조금 내려고 하는 게 부당거래지. 그래서 시가에 뭐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이걸 높게 취득한 거죠. 아니면 니은 보니까 이것도 초과 미달이네. 그러면 시가에 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인정되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디귿받더니 3억 아니면 5억이야. 그럼 얼마? 3억. 그리고 니을에 들어갈 거 봤더니 5%냐 3%냐? 이때는 5%.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해가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고를 때는 보기를 찾아갈 수도 있다. 답답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부당행위고 아까 얘기한 거 뭐 증여재산 2월과세. 아까 문제 19번 문제는 필수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다음 21번 갑니다. 21번. 자, 요거는 생략을 하고 세율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5월 며칠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인데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아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 연장됐으니까. 그죠?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할증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 틀린 건 4번. 왜 틀렸느냐? 2년 이상인 주택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5. 조합원 입주권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5. 그럼 왜 4번 틀렸느냐? 분양권 때문에 틀렸다. 분양권은 여기 1번 1년 미만은 몇 프로? 70%. 1년 채웠어요. 2년 못 채웠죠? 그러면 몇 프로?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 2년이든 3년이든 분양권은 1년 채웠으면 그냥 60%야. 그래서 4번 분양권 때문에 틀렸다. 됐어요?
여러분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70%. 1년 채웠으면 60%. 2년 채웠으면 6에서 45. 근데 분양권은 1년 안 되면 70%. 1년이든 2년이든 60%. 됐어요? 다음 이번에도 자 22번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 세율에 대해서 틀린 거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자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뭐요? 16에서 55 맞죠? 일반 자산보다는 10%가 많으니까. 그럼 일반 토지는 1년 안 돼서 팔아도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냥 50% 맞고 1년 6개월 보유한 기타 자산 이게 어려운 건데 3번이 틀렸다. 왜? 여러분 기타 자산 하면 영어권 있죠? 이주권 같은 거 있죠? 각종 회원권 있죠? 요거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했니 안 했니 안 물어봐. 그리고 몇 년 가지고 있다 팔았느냐 관계 없어요. 무조건 6에서 45%로 간다.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상관없고 그리고 등기 여부 관계 없이 6에서 몇 프로? 45. 그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상가를 팔았다. 정상이죠? 6에서 45. 그리고 미등기 1세대 1주택. 미등기는요, 뭐든 그냥 제일 높은 거 몇 프로? 70%.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기타 자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다 팔면 원래 할증해야 되는데 그거 1년 유예됐으니까 할증 그런 거 없다. 그리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자, 23번. 다음 현행소득세법상 양도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그런데 부담부증여 있죠? 부담부증여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죠? 그건 증여세랑 똑같이 몇 개월? 3개월. 요거만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2개월. 맞죠? 자, 여기서 보세요. 당해년도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번 이상 여러 번 뭐하면 양도를 하면 첫 번째 한 거, 두 번째 한 거, 세 번째 한 거 뭐한다? 합산을 해서 신고하라. 요거. 맞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몇 년? 몇 번? 같은 연도에 2번 이상 양도를 하면 양도할 때마다 이미 신고했어도 합쳐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3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반드시 번원해라.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내가 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하는 거죠. 내가 계산했더니 양도 차익이 안 나왔는데요. 그럼 세금 내지 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양도 차익이 없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하라. 다음 4번 예정신고 기한 내 뭐 안 하면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죠.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뭐 해야 돼? 확정신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정신고 안 해서 뭐가 붙었어요? 가산세 붙었는데 내년에 가서 뭐 해야 돼? 확정신고. 근데 또 안 했어요. 가산세 2번 붙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여기 확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맞죠? 그럼 여기서 다시. 자, 예정신고 안 해서 뭐 붙었어요? 가산세. 그럼 내년에 뭐 해야 돼? 안 해도 가산세 없죠? 이중으로 안 붙잖아. 그럼 계속 안 하겠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진해서 뭐를 하면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50% 깎아줘. 이해가세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50% 뭐한다? 감면. 다음 5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2번 이상 뭐 했어요? 양도를 해서 예정신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확정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한다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을 하라? 확정신고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신고 한 사람은 확정신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감면받는 게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던 거. 그래서 세금이 부한다면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정신고 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야 된다. 세금이 변동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된다.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많이 물어보는 지문은 아니지만 1, 2, 3, 4는 꼭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다. 24번 확정신고 갑니다. 당해년도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죠. 항상 확정은 소득이 있는 그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 맞죠? 그런데 2번 예정신고 한 사람은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맞죠? 예. 다음 3번 요거 기억해야 돼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몇 번? 2번 이상 하면 뭐를 하라고요?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예정신고를 합산하여 합산신고하지 안 했다면, 신고를 안 했다면 합산을 해서 확정신고 해야 된다. 맞아요? 예.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했어도 세금 낼 금액이 없어도 확정신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예.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어디에 해야 돼요? 부동산 파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그죠? 이게 납세지죠?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확정신고를 하라. 자, 여기서도요, 이 문제에서는 필수로 다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점검하시고. 다음 25번 갑니다. 25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이거는 무슨 자산? 국외자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부동산 팔아도 외국법에 따라 뭐 냈어도 세금 냈어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득세 또 내야 돼. 그럼 이중부가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들어가서 양도차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외국 자산을 팔 때까지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거나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해외 자산 양도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다. 몇 년 이상? 5년. 이거 알아야 돼요. 5년 이상. 두 번째, 해외 자산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뭘로 계산하느냐? 실거래 가격 적용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 2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당해자산 양도 당시 해당 국가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데 외국에 정해놓은 기준 가격은 우리랑 관련이 없지. 그죠? 틀렸어요. 원칙이 뭘로 하라? 그때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실거래 가격 얼마에 사고 팔았느냐. 다음 2번 실거래 가격을 뭐 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양도할 때 당시 그 나라의 취득 당시 반영한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예. 취득 당시 가격. 그러면 4번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또는 뭐요? 지출한 날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 그럼 부동산 팔았으면 돈 받았겠죠? 예? 돈 받았을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돈 주고 샀죠? 이때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주고받았으면 계산이 되죠? 그게 기준환율이야. 근데 미국 화폐로 주고받았다. 그것도 기준이야. 전 세계 기준이 달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줬다 아니면 미국 달러를 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기준환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 때 우리나라 화폐도 아니고 미국 달러도 아니고 제3국의 화폐로 주고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부동산 사고 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돈 주고 부동산 산 거 아니고 달러를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엔화를 주고 샀다 이거야. 또 부동산 팔고 엔화로 받았어요. 그럼 제3국의 화폐로 받은 거죠. 그럼 엔화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환산 못 하잖아. 왜? 바로 계산 못 해요. 법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당시 1달러와 엔화의 비율,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의 달러 있죠? 그거랑 비율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제3국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나 달러를 줬으면 기준환율, 제3국의 화폐를 줬으면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맞고, 다음. 당해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을 때 외국 납부세 공제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부동산 팔아서 양도록세 미국에 따라 냈어요. 미국 법에. 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뒤에 가서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던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문제 풀 때도 동영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틀린 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지 마. 틀릴 수도 있지. 본시험에 가서 맞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맞았으면 나만 맞고 딴 사람은 다 뭐했어? 틀렸어. 그리고 내가 틀린 건 남도 다 틀렸어. 그러면 편하잖아.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맞췄는데 다른 사람도 다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췄겠지. 그 내가 틀린 건 다른 사람은 다 맞았는데 나만 틀렸어. 이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거야. 그냥 원초적으로 가. 내주의적으로 용감하게 가라. 용감하게 자신감 갖고. 물론 용감하면 저같이 무식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럽에 가서 원래 유럽은 이슬람교를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기독교 성당이잖아. 전부 다 유럽이. 성당 구경 가잖아요. 그죠? 예, 계단 오르내리고 아주 그냥 거기 가서 생존의 훈련을 받고 왔잖아. 아들이 띄워놓고 그냥 기고 갈까봐 그거 놓치지 않으려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 그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짜갖고 내가 말 못하는데 거기 가서 생존을 하기 위한 극기 훈련을 하고 왔어. 하루에 25,000보씩 뛰고. 그런데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그죠? 예, 성당 안에서는 촬영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촬영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합격 기원 이런 거 플랜카드 가지고 찍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용감하니까 모르니까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나타나가지고 휴대폰 압수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아들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받은 거기서 지우라고 하더라고.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래 원래. 그래서 보는 데서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휴지통에서 복원했지 뭐야. 그 사람은 거기까지는 모른 거야.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냥 다 삭제. 아쉽지만 예, 그리고 나서 복원해서 밴드에 올린 거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 번스럽지 않으면 힘들어. 아니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야. 그죠? 거침없이 하잖아. 거침없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쟤가 뭐지? 그런 거지. 자, 갑니다. 예? 25번 생략한 건데? 25번. 아니, 25번은 여기 자료 없죠, 지금? 25번 문제 없는데? 답이 뭐요? 문제가 뭐요? 아까 왜 빠졌지? 생략하면서. 양도세 분할 납부 있죠? 예, 틀린 건 몇 번이야? 3번. 3번 왜 틀렸습니까? 자, 양도소득세는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되거든요. 예, 근데 분할 납부는 1,000만 원 초과하는데 기한 지나고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그죠? 근데 언제까지?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며칠 전이 아니라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물납은 허가사항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일 전이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래서 거기 10일 전까지 거기서 틀린 거죠. 예, 기한까지. 예, 좋아요. 다음 25번 됐죠? 예. 자, 26번 갑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는 문제는 제가 뺐다가 다시 복원시켰어. 왜? 설명은 하고 가야 되겠어. 지금 이거 생략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틀린 거, 해외 자산은요, 등기여부 따지지 않는다. 전부 다 6에서 45. 해외 자산은 등기여부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70%, 60%, 50%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에서 45%.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줘요. 해외 자산은. 근데 기본 공제는 해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3번. 예. 다음 28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비과세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거, 지문에 대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걸로 봐라. 자,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자, 첫 번째, 금액 요건 충족해야 돼요. 여러분, 내 농지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바꿀 때는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하고 누구?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교환한다. 바꿔요. 그럼 얘 농지는 1억짜리고 얘 농지는 8천만 원짜리라면 차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그죠? 그럼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과세할 거냐? 기준이 정해져 있어, 법에. 쌍방 토지 가격을 비교를 해서 금액 무한 거 큰 쪽, 여기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이게 기준이에요. 1억에 4분의 1이면 2,500만 원 이하가 돼야죠. 차액이 지금 얼마야? 그러면 초과 안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부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환 분합할 때는 차액이 적게 나와라 이거죠. 차액, 토지가격 큰 쪽에 4분의 1 이하. 그리고 사유가 있어. 어떤 사유로 교환 분합하느냐? 4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가 등이 뭐 하는 거? 시행하는 사업. 국가 등이 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농지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서 교환 분합했다. 이거 충족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경작상 뭐 필요에 의해서 농사 짓는데 개인과 개인끼리 교환 분합하라.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만 경작상 필요, 이거는 앞으로 몇 년?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이기도 하고 1번 국가 등이, 그죠? 국가 등이 뭐 한다고요? 줄여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뭐 했다? 교환 분합을 했다. 그리고 차액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라. 그래서 여기는 사유를 물어보니까 맞죠? 예.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뭘로?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농지일 것 맞습니다. 이런 사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때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차이 나는 금액이 가격 큰 쪽에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건에 들어갑니다. 맞죠? 예. 다음,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여야 한다. 맞죠? 경작상 농사 짓는데 여러분은 쌀 농사 짓고 나는 밭농사 짓는데 바꿀 수 있잖아. 예,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 이때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몇 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라. 그래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1번, 2번 그리고 몇 번? 5번의 경우는 법률이나 국가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런 조건이 없어. 근데 개인끼리 경작상 개인과 개인끼리 교환 분합할 때는 짜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지하고 내 농지랑 지금 교환했잖아요. 그럼 3년 거주 경작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뭐 해주고 비과세 혜택 주고 3년 지켜봐요. 그래서 경작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를 한다. 그런데 5번이 틀렸어요. 5번. 왜?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법률에 따라서 교환 분할하는 농지는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런 규정이 없다. 1번, 2번, 5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법률에 따라서 교환 분할하는 건 3년 거주 경작하라 그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붙어? 4번 경작상. 이건 법률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죠. 4번은 개인과 개인끼리 농사 짓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만 3년 거주 경작하라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국가나 법률은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요 지문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요번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봅니다. 1세대 1주택.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 계산할 때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여러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부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는 남편 앞으로 그리고 건물은 부인 앞으로 이렇게 각각 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도 둘이 부부죠? 인정해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데 보지 않는다. 틀렸죠?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남편 앞으로 건물, 대지는 부인. 근데 둘이 부부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그런데 부부가 아닌 경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에 건물 토지가 있는데 요거는 갑이야. 요거는 토지는 누구? 을. 둘이 부부가? 아니야, 남남이야. 이럴 수 있죠. 건물 소유자 따로 땅 소유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거 팔면 얘는 뭐야? 주택이죠, 건물. 비과세야. 얘는 땅 가지고 있다 팔았죠? 비과세 못 받아. 토지 파는 거야.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만 팔면 안 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을 또 하나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자, 요거 보실래요? 요걸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1번 주택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팔았다? 비과세 1세대 1주택. 자, 건물 놔두고 뭐만 팔았다? 토지만 팔았다. 무조건 과세. 땅 파는 거야 얘는. 그러면 두 개 다 팔았다? 당연히 다 비과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팔아라 이거지. 그럼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이럴 때는 건물만 팔면 비과세, 두 개 다 같이 팔면 비과세, 토지만 팔면 과세. 이러면 정신없지. 그냥 토지만 팔면 과세, 토지 파는 거지 주택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1세대 1주택을 몇 년? 2년 가지고 있다 멸실했죠. 그러면 건물 철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 낮에지 땅만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뭐하면? 팔면 토지 파는 거야.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기준이에요. 건물이 없잖아. 10년 가지고 있었어도 필요 없다니까 철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땅이야.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잖아. 주택이 아니니까 토지니까 과세한다 이 얘기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양수자 등기 지연. 양수자가 뭐예요? 취득한 사람이 등기 이전은 지연 늦게 해서 공부상의 2주택인 경우도 이해를 하시면 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주택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일주일 전에 하나 팔았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근데 일주일 전에 팔은 걸 그 사람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으니까 내 등기부에는 여전히 몇 개야? 2개죠. 그렇더라도 매매 사실이 뭐 같으면 확인이 되면 오늘 그거 하나 남은 거 파는 거 있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매매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다음,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오늘 2개는 너무 적나? 좋아, 10개 가지고 있다 팔았어. 오늘 10개 다 팔았다니까? 그럼 9개 팔 때는 세금 내야 돼. 9개까지는 세금 내. 맨 마지막에 하나, 그 비과세 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어떤 거? 본인이 뭐하라고? 선택.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요거는 먼저 팔고 맨 마지막에 요거 팝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틀린 내용은 몇 번이다? 2번. 그죠? 여기서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누구?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 맞아요. 이해 가세요? 예? 대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이죠. 건물 소유자는 비과세 받고 토지 소유자는 과세. 근데 동일한 누구일 때는 세대원일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음 30번 1세대 1주택은 여러분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몇 년 보유? 2년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죠. 근데 취득할 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으면 양도할 때 해제됐어도 필요 없어. 취득할 때 조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하고 팔아야 돼. 그래야 비과세. 거주는 뭐죠? 주민등록도고 실제로 살다가 팔아야 된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포 사우동에 여기 김포에 김포 신도시에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그거 언제 취득했느냐?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취득한 건 무조건 몇 년? 2년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비과세 받는 거야. 근데 김포 신도시에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취득해놓고 그거 계속 뭐 줬어? 전세 주고 있었네. 본인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지금 그거 팔면 비과세 못 받아요. 왜?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몇 년? 2년 채워야 된다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 거 빼놓고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1세대 1주택 특별하게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요 5가지는 법에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2년 보유 안 해도 되고 2년 거주 안 해도 그냥 1세대 1주택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이 뭐예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임대주택 있죠? 아니면 LH공사가 아파트 지어서 임대주택 지었죠? 그러면 세입자가 거기 들어가서 몇 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몇 년 가족이 양도할 때까지 몇 년 살아? 5년 거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양도하는 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임대아파트에서 몇 년 살아? 5년. 그거 취득 아니잖아. 월세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럼 LH공사에서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 5년 주고 살다가 5년 지나면 LH공사에서 전화 오잖아. 뭐라고? 당신 살 거 분양받을 거야? 그럼 우선권 줄게 사.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뭐 받았어요? 분양받았어. 그럼 이제 취득이네. 비로소 지금 취득이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뭐하고? 등기하고 10분 있다 팔아도 돼. 10분 있다 팔아도 된다니까? 왜? 보유기간은 자기 앞으로 취득해놓고 날짜 계산하니까 보유기간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득일이 아니라 뭐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전체 합쳐서 몇 년? 5년 살았으면 투기로 보지 않는다. 맞죠? 아이고. 어디로 갔어?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맞죠? 근데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야. 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분양을 못 받아 5년 지났어요. 네? 이제 사면 내가 살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어떻게? 지금 근처에 가격이 보였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길을 쓰고 어떻게 해야 돼? 분양받아야 된다니까. 분양받고 오면서 돈 빌려. 돈이 없는데 대출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마. 누구한테? 근처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나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돈이 없으니까 살 사람 먼저 구해놔. 그래서 그 사람 돈 가지고 내가 빌려서 사. 그리고 내 앞으로 뭐해? 등기. 그리고 걔한테 다시 뭐해? 팔어. 그럼 매매 차익이 몇 억 나와도 세금.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임대 아파트는 임대차 계약한 날부터 중간에 5년 지나서 자기가 취득했죠. 그리고 팔을 때까지 몇 년만 살았으면 5년 거주했으면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 아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용됐으면 내 의사와 무관하죠? 이해가세요? 무관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보유기간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다만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내용인데 이 얘기예요.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다 수용되면 좋은데 도로로 편입되다 보니까 요만큼만 수용됐다 이 얘기야. 그럼 짜투리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 수용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뭐 해도 팔아도 그냥 비과세 혜택 준다. 맞고. 다음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가 뭐예요? 이민 가는 거. 예? 이민 가는 거죠? 이민 가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뭐한다? 출국한다. 그럼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못했어도 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팔 때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무하지 않으면 다 초과하지 않았을 때.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만 출국할 때 현재 주택 하나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얘기는 외국으로 뭐 가려고 하는데 이민 가려고 하는데 매매가 안 돼. 그럼 먼저 뭐 하고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팔고 가면 비과세.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2년 안에 팔아라. 다음 1년 이상 무한고 보유한 주택을 기획재정부에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타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갈 때 비과세 혜택 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요건 틀렸어요. 조건이 왜 틀렸느냐? 1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주택에서 살고 있어야 돼. 1년 이상 무한거. 거주. 주민등록도고 1년 이상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 인정해줘요. 다음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얘기는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살다가 다시 오겠다.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돼요. 그래서 다만 이것도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나중에 먼저 출국하고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틀렸다. 다음 일시적 2주택. 자, 여기 보실래요? 일시적 2주택. 여러분 어떨 때 일시적이라고 그래요?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데 그 일시적 2주택은 뭐냐?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했다.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요거 뭐였어요? 취득.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지나야 돼? 요거 1번 취득하고 몇 년? 1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시험에서도 그렇고 기본 일반 실무에서도 여러분 요거 취득해놓고 1년 안 돼도 또 사다 그건 투기야. 혜택 안 줘. 세금 내야 돼.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또 하나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을 해서 주택이 몇 개? 2주택이 됐다. 왜 샀어? 이거 이사 가려고 샀는데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일시적 2주택. 그러면
원래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이라는 건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옛날 거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가 바로 안 되니까 몇 년 기간 줘요. 자, 개정되기 전에는 올해 중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정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에 따라 달랐는데 지금은 다 똑같아. 몇 년 안에 요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옛날 걸 봐라, 팔아라. 그러면 2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하나 파는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이제 이걸 얘기할 때 법에는 보세요. 국내 법령이 정하는 조정지역, 이 조정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관계없어. 무조건 무슨 주택? 일시적, 2주택은 똑같대. 그래서 조정지역에 기억에 들어갈 거 머리 싸매고 2박 3일 있어도 생각이 안 나. 얼른 여기 봐야 돼. 그건 2주택이냐 1주택이냐 50% 확률이죠. 그러면 조정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그러니까 뭐야? 1주택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또 하나 보유해서 취득했죠.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개가 됐다? 여기 니은 보니까 2개, 3개. 몇 개 됐어? 2개가 됐잖아. 예? 요거 있는데 또 하나 샀으니까 2개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이거 취득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디귿 몇 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된다 이거지. 조건이. 예, 그리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옛날 걸 보하면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해가세요? 예, 주택 하나가, 조정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죠. 이때 조건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이번에는 몇 번? 3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어요. 자, 1번. 1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족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1세대 1주택이니까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죠. 그런데 한 세대가 주택이 2개야. 일시적이 아니라 2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가 농어촌 주택, 기농주택이 뭐죠? 농사 지으려고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야? 2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요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옛날 주택을 봐라, 팔아라.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고,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2년 보유 안 했으면 과세하는 거고. 그죠? 예, 맞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그래서 몇 개? 2개. 그런데 이때 상속주택 말고 일반 주택을 몇 년 안에,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은 거죠. 상속받아서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러면 상속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몇 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그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2년 안에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가지고 있어도 돼. 언제든지 팔면 되지. 팔 때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규정이 없다. 상속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상속받았어요. 10년 있다가 팔더라도 어떤 거 먼저 팔아야 돼? 상속받은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 팔면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년,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틀린 거지.
2년 안에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예. 다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하는 거죠. 그럼 몇 년?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4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혼인은 몇 년? 5년. 동고봉양은 10년. 그죠? 그리고 문화재 주택 하나 하고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2주택이죠. 이것도 몇 년 안에 팔아라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비과세는 많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시간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